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주말 동안 참사 골목길과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유족들은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헬로윈 장식 대신 보랏빛 별이 수놓아진 이태원 골목길. 참사 1주기를 앞둔 추모의 벽은 시민들의 애도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1년 전 가까스로 참사를 피했던 한 시민은 생생한 아픔은 뒤로 하고 희생된 이들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당시에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감정을 극복을 하면서도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1년 만에 다시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옮기며 가슴에 묻었던 그 길을 올라가 봅니다. 1년 만에 왔어요. 얼마나 아깝게 잘 키워놓은 자식을 이렇게 진상규명을 해야지. 책임자가 안 하지. 지금은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159번 절을 올립니다. 1년간 제자리 걸음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우리 사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00시 00분 장소 미정 이렇게 나온 사망진상서를 보고 저희는 인정할 수 없었고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매년 있었던 경찰은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지 저희는 알아야 되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기각 뒤 업무에 복귀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된 추모 공간에 헌화한 뒤 묵념한 이 장관은 이태원과 홍대 거리를 돌며 안전 대책을 점검했지만 유족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유가족이나 생존자뿐 아니라 참사 현장을 일터로 둔 이태원 상인들도 지난 1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상권 회복보다 더욱 중요한 건 책임자 처벌과 추모 공간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라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남인석 씨는 넉 달 전 불과 1km 떨어진 이 골목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던 그날의 트라우마가 일터로 나올 때마다 곁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죄를 지내고 장사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지만 이태원을 뜰 수 없는 이유. 아직 희생자들의 넋을 다 위로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애들이 살려달라. 막 떠올라. 상상만 떠오르고 불안하고. 남 씨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12에 최초로 신고했던 동료 상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그날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딸은 내려갈 때 청년들이 여기 아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질러줘갖고 우리 딸 숨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줬어. 사람들 발길이 줄어든 이태원 가게 매출은 참사 이전 수준으로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헬로윈을 보내는 상인들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 그 현실에 고통받을 유가족과 생존자들입니다. 참사 현장이 추모의 공간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는 것도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참사 이후에는 참사가 난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은 그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 유족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유족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 그게 옆에서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요. 현장에는 여전히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현장을 찾은 추모객들은 주차된 차나 구조물에 가려 주변을 한참 헤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1년 지났어도 뭐 아무런 뭐가 없잖아 여기에. 건물 속에 뭐 이렇게 있으니까 몰랐죠. 모르고 무럼무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1년 전 그날 안전에 뒷짐졌던 서울 용산구는 길이 41m, 폭 4m의 참사 현장을 뒤늦게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이름의 명예도로로 지정했습니다.
이태원을 지킨 상인들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광장에서 참사 희생자 1주기 시민 추모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대 종교 기도회가 열리고 오후 3시부터는 추모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늘 열리는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추모식이 사실상 정치 집회인 만큼 윤 대통령의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방안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윤 대통령의 참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식 통보 없이 대통령의 불참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으며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참석을 다시 요청한다며 추모대회에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는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대회에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모대회가 민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고 보고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인효한 혁신위원장 등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을 앞둔 어제 저녁 이태원보다는 서울 홍대 인근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많을 때는 인파 9만여 명이 몰리기도 해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유명 만화 캐릭터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을 흉내낸 남성까지. 참사 추모 분위기에 비교적 차분했던 이태원과 달리 서울 홍대 거리엔 헬로윈 복장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냥 작년에 비해라는 생각이 여기저기 수요가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냥 거기 사이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대 거리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밤 9시에 추정 집계된 인파는 9만 명 이상. 평소 주말 저녁보다 1.5배 넘게 모인 건데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이태원 대신 홍대 거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울산에서 와가지고 같이 놀려고 만났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금은 그래서 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경찰과 구청, 소방 등 관계기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전 펜스를 설치해 양방향 소통을 유도하면서 혼잡한 곳에서는 경고 안내까지 내보냈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소방은 임시 응급 의료소를 설치하고 구청은 합동 상황실까지 꾸렸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부터 닷새 동안 홍대 거리에 투입하기로 한 인원은 총 2,800여 명. 이 때문에 밤새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인파 관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시민들은 그날 그 시간에도 이랬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본격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적을 파괴하려면 무력으로 영토에 진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야간 진입 공격은 이번엔 낮까지 이어졌습니다. 장갑차를 앞세운 전투병들이 대전차 미사일과 박격 포탄으로 맞선 하마스 조직을 타격했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건물 안 하마스 회의 장소를 공격했고 무인기로 부비 트랩을 파괴했습니다. 밤에 들어가 공격한 뒤 철수하던 것을 본격 지상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למלחמה הזו יש שלבים. היום אנחנו עוברים שלב. כוחות שלנו מבצעים כעת פעילות קרקעית ברצועת עזה. 이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כדי לחשוף את האויב, כדי להשמיד אותו. אין דרך אלא להיכנס בעוצמה לשטח שלו. 대규모 폭격 여파로 가자지구 전역에 전화와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 것도 지상전 개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지휘체계가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불만하다는 겁니다. 다만 인질과 민간인 피해가 커질 것이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하마스의 인간 방패 전략을 연일 비난했습니다. 병원 지하에 기지를 만들어 환자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추가 증거라며 하마스 대원들의 진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مثلا الشفاه فيها طابق بودرة ممكن في البودرة شفاه كبيرة مش صغيرة الشفاه تبعها في بتخبى. 앞서 유엔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하마스와 하마스의 범죄 행위에 있다면서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의 공습을 강화하는 등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국 정치매체 더 힐은 미 국무부가 레바논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철수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취재 중 사망하는 언론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기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이터와 AFP 통신에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로이터와 AFP는 이스라엘군의 기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27일까지 적어도 기자 2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선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뉴욕은 급증한 테러 위협에 중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요. 우리 동포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하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든 사람들이 타임스퀘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뉴욕 중심부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시위. 유대인 출신 유력 인사 등이 참가한 시위대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ing them home! 아랍계 이민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브루클린 베이리지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로 2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뉴욕과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테러 위협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또 진화하고 있다며 미국 내 유대교와 무슬림 종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사법당국에 추가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ou never know who will decide to take a knife or to make a bomb or shoot in his gun. And in America it's very
easy to get guns. So this is something that America needs to take care of. 특정 민족을 겨냥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이 미국인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되는가 하면 뉴욕에선 유대인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경험한 한인 동포들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혹은 팔레스타인 분들이 뉴욕에 있는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공격도 많이 당한다고 들어가지고 경찰 배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게 또 다른 인종 혐오 범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조심스럽고. 퀸즈, 브루클린, 마나탄 곳곳에 시위가 있으니까요. 또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시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이 어떤 뭐 이런 거리를 다닐 때 상당히 조심하죠. 특히 뉴욕은 유대인 인구 2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도시. 때문에 뉴욕 동포들은 전쟁과 찬반 시위가 격해질수록 직간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긴장의 끈을 조인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율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연일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동 내에서까지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북한은 선제 공격 주체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범죄 행위 때문이라며 하마스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까지 적극적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노골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 탓이라는 게 일관된 북한 측 주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 받은 축전도 받은 지 2주일이 지나 전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보도하며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제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무력 충돌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와는 물론 중동 내에서도 반미 전선을 공고화하기 위한 호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반미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 중동 전선에서는 반미 정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미 연합 전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북한과 밀착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열린 반미 시위에선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가 내걸려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의 아이콘으로 활용됐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가 처음 보고된 지 9일째 현재까지 56개 농장에서 발병이 확인돼 확산 일로입니다. 국내에 비축분 백신이 소진된 상황에서 어제 해외에서 127만 마리분 백신이 도착해서 오늘부터 본격 접종에 들어갑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백신 접종입니다. 국내 비축된 소 럼피스킨 백신 54만 마리분이 소진된 가운데 긴급 백신 1차분이 튀르키예에서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백신은 냉장 트럭에 실려 발병 지역인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소 50마리 이상 사육 농장은 다른 백신처럼 농장주가 접종합니다. 50마리 미만 농장은 백신 접종반이 접종합니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수의사 등 2천여 명으로 이뤄진 930여 개 백신 접종반을 꾸렸습니다. 백신을 추가로 들여와 전국 400만 마리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11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긴급 방제를 하게 되면
약 3주 후인 11월 말부터는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와 파리가 매개여서 농장과 주변 소독도 중요합니다. 국내 발생 8일 만에 6개 시도 농장에서 확진된 럼피스킨. 신속한 백신 접종에 축산 농가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초등학생 독감 환자가 일주일간 58% 급증해 유행 기준의 8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18.98명으로 전주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사이가 50.4명으로 58% 급증했고 13세에서 18세는 39.9명으로 30.4%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 출생아 수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798명이 줄며 3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달 연속으로 월별 출생아 수도 2만 명에 못 미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자칫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내려온 뒤 지난해엔 0.78명을 기록했고 지난 2분기에는 0.70명까지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은 3분기 감소율과 4분기에 추세적으로 출생아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간신히 0.7명대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8월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7% 감소했습니다. 최근의 혼인 건수와 출산 의향, 높아지는 평균 출산 연령을 고려하면 합계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서요. 가족 친화적인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오는 2040년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합계 출산율이 0.70명으로 2040년까지 유지된다면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줄고 영유아 인구는 같은 기간 263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거래량도 주춤하고 일부 주요 단지에서는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최고 부천으로 알려진 압구정동 아파트. 압구정 현대 1, 2차 전용 196제곱미터는 최근 67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7월 80억 원 최고가에 비하면 13억 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처럼 상승하기만 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과 강북권을 불문하고 곳곳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이 5개월 만에 50%를 밑돌았습니다. 그동안 서울 집값을 이끌었던 강남 지역은 서초구를 제외하고 상승폭이 일제히 축소됐고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아파트 매물도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매물이 적체되고 거래 감소,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와 글로벌 경기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집값이 가파르게 반등한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여전한 데다 건설 자재비 급등에 따른 고분양가 영향까지 맞물려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마약 투약과 관련한 진술은 거부했는데 경찰은 이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포토라인에 선 배우 이선균 씨는 4차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지지했던 모든 분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1시간여 만에 끝난 첫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간이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경찰은 이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 휴대전화와 차량을 확보한 경찰은 통화 메시지 기록 등을 토대로 마약 공급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소환해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마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보강 수사를 벌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 경찰 고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사건을 한 곳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전 씨 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소똥구리가 성공적으로 복원돼 자연으로 방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소똥구리뿐만 아니라 토종 민물고기인 꼬치동자개와 진한 향기로 유명한 나도풍란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연구 현장을 김평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조 안에서 활발하게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꺼내 몸길이와 무게를 측정합니다. 7972. 7972. 6.64.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꼬치동자개를 자연에 돌려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측정을 마치면 전파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인식칩을 이식합니다. 물고기에 이식하는 칩은 7mm 정도로 무척 작습니다. 이 주사기로 아래쪽 복강 내에 삽입합니다. 입가에 메기처럼 수염이 삐죽 돋아있고 10에서 12cm 정도까지 자라는 꼬치동자개는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입니다. 꼬치동자개가 고향인 낙동강 중상류에 잘 복원되면 하천 생태계가 더 건강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고 더 조류와 같은 더 상위 포식자의 안정적인 서식도 유도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생태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나도풍란 같은 식물도 인공증식을 거쳐 자연에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자생하던 나도풍란은 과거 뱃사람이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가늠할 정도로 꽃향기가 진하고 멀리 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선 기초연구 단계에서
피부 세포와 털, 혈액 등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 영하 196도에서 보관되는 생체 시료를 바탕으로 국내 서식했던 종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개발될 보건 기술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식지 파괴나 생태계 파괴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보관된 시료들을 꺼내어 미래에 복원된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멸종 위종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의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박제된 동물, 죽어서 발견되는 동물 등 다양한 경로로 유전자 정보는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토종 생물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제주도의 허파이자 람사르 습지로 선정된 선일곶자왈에서 희귀곤충 4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산림과 습지가 어우러진 특이한 생태계가 곤충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를 울리는 새소리와 울창한 숲을 헤치고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산림과 습지가 공존하는 신비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인간의 흔적 없이 자연만이 존재하는 듯한 이곳은 제주도 생태계의 보고 선일곶자왈입니다. 제주도의 허파이자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 습지로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이기도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에서 최근 새로운 곤충 4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등급인 두점박이 사슴벌레와 물장군, 희귀곤충인 남방남색 부전나비와 좁쌀 사막입니다. 커다란 집게 모양의 뿔을 가진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서식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몸 길이가 48에서 최대 65cm에 달하는 거대 곤충인 물장군. 크고 강한 포획다리로 독사인 쇠살모사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물에 사는 곤충은 물론 뱀까지 잡아먹는 연못의 무법자입니다. 종가시나무 나뭇잎의 뒷면에 연녹색 애벌레가 보입니다. 개미에게는 단맛이 나는 분비물을 주고 대신 개미는 천적을 막아주는 공생관계입니다. 다 자라 고치를 벗으면 아름다운 남색 날개를 지닌 보기 드문 남방남색 부전나비가 됩니다. 역시 희귀종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마귀도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낙엽 밑에서 숨어 생활하면서 팔이나 귀뚜라미를 두 다리로 잡아먹습니다. 선일곶자왈은 다른 숲과 달리 산림과 습지가 어우러진 특이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이나 희귀곤충들도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생물종이 계속 발견되는 선일곶자왈의 생태 환경이 기후변화나 인위적인 간섭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날이 선선해서 많이들 찾는 서울 한강공원에 때 아닌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길고 하얀 털이 가득한 언뜻 보면 송충이와 비슷한 벌레인데요. 모습만 징그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데 퇴치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공원 산책로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더니 금세 뭔가 한가득 모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벌레들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에 하얀 털이 가득해 송충이를 닮았습니다. 그 나무에서 이제 그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송충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바깥에서 송충이가 이제 묻히고 들어왔구나. 언뜻 송충이처럼 보이는 이 벌레는 미국 흰불나방 유충입니다. 현재 한강공원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을엔 나무 껍질 틈에 번데기 형태로 숨어들어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벌레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뭘까? 올해 가을 유독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번데기로 변해 겨울잠에 드는 대신 더 오래 유충으로 남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의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2도 넘게 높았습니다.
문제는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해충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은 접촉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뭇잎을 갉아먹어서 농작물에도 피해를 줍니다. 털이나 유충이 형성한 충소에 피부가 닿을 경우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뽕나무나 호두나무 같은 데서 이제 잎을 갉아먹는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강공원 측도 유충 퇴치 작업에 나서긴 했는데 환경보호구역이라 살충제도 뿌리지 못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한강이 수질 보존구역이라 약을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방법이 그래도 고압 살수기를 뿌리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성충의 짝짓기를 방해하는 게 친환경적인 퇴치 방법으로 제시되지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 당장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와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유원지나 계곡에 가면 음식점들이 공적인 장소에 평상을 놓고 음식을 파는 경우가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수십 년가량을 이렇게 해온 전북 무주구천동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최근 평상을 모두 치웠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기 좋고 물맑기로 유명한 무주 구천동 계곡의 어삿길. 단풍이 절정을 향해 시다르면서 휴일 등산객과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무주 구천동 이 냇가에 이 오색 단풍이 아마 오늘이 극치라 해가지고 오늘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왔는데 역시 굿입니다. 산행을 마치고 보통 들리게 되는 음식점. 그런데 음식점 앞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평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설치돼 있던 평상도 전부 철거됐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보다?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네, 이곳 단풍나무 아래도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음식점 평상들이 즐비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모두 치워져 있고요. 일반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이 됐습니다. 대략 400개가 넘는 평상이 있었는데 여름이 끝나가던 8월 마지막 날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군청의 지속적인 설득 과정이 있었지만 새로운 변신을 위한 음식점 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였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평상이 다 치웠다고 하잖아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자진해서 한번 오셔보자. 무주 구천동 계곡은 앞으로 더 쾌적한 여행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환경 정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진행한 거라 더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계절 여행객이 끊이지 않는 무주 구천동 계곡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최근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반 기숙학원 접수가 6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가가 먼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형 기숙학원 의대관 홈페이지입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쏠리면서 겨울방학 모집이 시작된 지 6분 만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벼르고 별러서 했는데도 접수가 안 돼 대기자 등록 중이다. 이번에 너무 빨리 마감돼 대기자들이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숙학원 접수에 실패한 학부모들이 아우성입니다. 다른 학원의 의대 준비반이나 입시 설명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작년도보다는 2배 이상 정도가 지금 모였다라고 봐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고,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늘릴 경우 수능 정시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평균 점수 합격선이 낮아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입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 규모나 방식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 예측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대평가의 점수가 당연히 내려가죠.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준비한 애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복귀가 더 쉽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대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학원가가 먼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대선 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조중동 등 유력 종이신문의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방심위 스스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방심위 입장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있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보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권한 없는 위법한 조처를 했다. 심의 기준이 자의적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에는 뉴스타파뿐 아니라 조선과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신문사의 인터넷판 기사도 포함되는데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이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시죠.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 큰 신문들은 자체 심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류 위원장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는 인터넷에 떠도 안 한다? 이거는 엄청난 권력 남용이에요. 이제 그런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또 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신문도 심의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온라인에 특별히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 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 인터넷 신문 단체와의 간담회에선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유 규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더니 또 일주일 뒤 국정감사에선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도 진짜 심각한 허위 조작 컨텐츠를 한다면은 그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에 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종이신문 인터넷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아직 완전히 논의가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가 종이신문 기사를 두고 한 번도 없었던 심의에 나서겠다고 통보할 경우 신문사들이 이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종이신문의 인터넷 기사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판정은 보류하겠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쇼크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당뇨 환자는 꾸준한 혈당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혈당 센서입니다. 무게 14mg, 길이가 1mm 이하인 미세 바늘에 금으로 된 본체가 붙어 있습니다. 유연하고 얇은 기판 위에 피부 접착제와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젤 전해질을 코팅한 것입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광 패턴 기술을 응용해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센서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원하는 부위에만 그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이를 마이크로 니들 센서에 적용을 해서 아예 하나의 제품으로 자외선을 이용한 이런 공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 완성된 초방막 혈당 센서입니다.
연구진이 이 센서를 쥐의 피부에 부착한 뒤에 4시간 연속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0분마다 쥐의 피를 뽑아 측정한 혈당 수치와 센서에서 연속으로 측정된 혈당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매번 침을 찔러야 되는 불편함과 그런 혹시 모를 또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몸 안에 착용감이 없이 연속적으로 어떤 당을 측정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환자들의 그런 삶의 질이나 연구진은 초박막 혈당 센서와 비슷한 두께 통신 장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가 매번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 센서만 피부에 붙이면 2주 정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디바이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27일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날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용의자가 사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메인주 총기 난사 용의자 로버트 카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한 지 사흘 만입니다. 시신은 사건이 일어난 루이스턴 이웃마을 리스본의 폭포 근처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ike many people, I'm breathing a sigh of relief tonight knowing that Robert Card is no longer a threat to anyone. 로버트 카드의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나오며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도주 당시 총을 소지했던 카드는 총기 교관 자격증을 가졌고 환청 등의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루이스턴 지역에 내렸던 자택 대피령을 철회하고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We're going to grieve for the families that lost loved ones her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e're going to persevere, and we become better people for it. 언론에서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던 카드의 총기를 압수할 근거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는 올해 7월 기준으로 679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약 30건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완연한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인데요. 낮에는 2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아침엔 다소 쌀쌀하니까 겉옷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안개가 심합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오전까지 안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5.4도, 대구가 8.1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8도, 그리고 대구가 20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